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흥 SEC. 최근에 좀 바닥권에 있다가 오늘 좀 최근에 다시 급하게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기업이 되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 부품 제조업과 전지, 팩, 모듈 제작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상신 EDP와 범천 정밀 등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스트립 터미널 제품이 고객사의 폴리머형 배터리에 공급됐다.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13일 오늘 나왔던 이슈죠. 전기차 배터리 폭발 장비 핵심 안전장치 삼성 SDI에 공급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2차전지 배터리 폭발 방지 부품 전문기업인 동사의 주가가 강세이다. 각형 배터리 폭발 방지용 캡 어셈블리 등의 리튬이온 2차전지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2차전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에는 오산과 양산, 기장 3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중국, 헝가리, 미국에 5개의 종속기업을 두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BMW와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주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한 배터리 실명제 등 종합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벤츠코리아와 BMW,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국정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사 측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논의 과정을 거친 정부는 다음 달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가장 핫한 게 이제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폭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기차 완성차 업체 품질보증팀 담당 과장, 차장 등을 부장 등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인증할 때 당시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증을 담당했었습니다. 국내에 전기차를 이제 판매를 하려면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쪽에다가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환경부 인증 쪽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제 주행거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확인하려고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 전기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이나모라고 합니다. 다이나모. 그래서 다이나모로 해가지고 원래는 보면은 전기차가 이제 주행거리 테스트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지냐, 아니면 경사도냐, 아니면 비 왔을 때나 누웠을 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분석을 하는 건데, 아무튼 경사도 같은 데 가지고 차를 올려가지고 차를 계속 주행합니다. 연속 주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내에 S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P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북미 T사 완성차에 납품하는 일본의 P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공식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S사 그리고 일본의 P사 관련돼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찌 보면은 이제 충전도 중요하지만은 방제입니다. 충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 안에 보면 BMS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즘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과충전을 막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전기선, 이 충전, 저속 충전한 쪽에서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셀 안에, 배터리 팩 안에 BMS가 중요한데 거기서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핵심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내용 들어보면 해봤더니 90% 나올 때 전압 전류치를 다 이제 제가 측정해가지고 데이터를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90%, 80%, 70%, 60%, 50%까지 가는 때는 국내 S사하고 일본의 P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경향도 스무스하게 떨어집니다. 당연히 전압이 높을 때는 당연히 전류치하고 전압치가 높겠죠? 스무스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40%가 되면은 여기서 틀려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국내 S사 같은 경우는 스무스하게 계속 떨어집니다. 90%, 80%, 70, 60, 50, 40, 30, 20, 10. 스무스하게 계속 이제 일정한 각도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P사 같은 경우는 40%가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전압이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급등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전류추도 똑같이 급등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사에 물어봤습니다. 배터리 어셈블리 하는 업체에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국내 S사하고 일본의 P사하고 해봤는데 국내 S사는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일본의 P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변동성이 너무 커지더라. 40%대부터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거 왜 이것만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기업의 특징이랍니다. 예, 이제 거기서 나오는 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할 때는 BMS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주행할 때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의 제조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배터리 셀이 전압 전류치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되면 거기로 인해서 거기서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BMS라는 게 중요합니다. 배터리 매니버드 시스템. 여기 핵심이다.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배터리 셀, 배터리 팩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 현재 리튬 이온인데 향후에는 아예 조금 레벨을 낮춰가지고 리튬 인산철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위로 올려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나. 그러니까 현재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불안합니다. 애매하다는 거죠. 차라리 레벨 다운 시켜서 리튬 인산철로 간다든지 아니면 레벨 아예 올려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가든지 그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로 가면은 밀도를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전에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되면서 그 누액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낮다. 그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여러분들도 그 좀 관심 가진 것도 좋겠습니다. 동사 보유한 종목인 주주분이시라면요. 동사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려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자, 오늘 11.08% 상승하면서 8,52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 보면 오늘 좀 급등했다가 길게 윗골을 달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바닥권은 어떻게 나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지면 일단 호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윗골이 달고 내렸습니다. 이게 약간 꺼림직해요. 좀 그래도 윗골에 좀 짧은 윗골이 나오면은 상당히 현재 바닥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기술적으로 현재 바닥권에서는 현재는 외바닥 상태입니다.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겠죠?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현재 동사 위치는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놓을 때 뭐를 확인하겠습니까? 역헤드 앤 숄더 확인하라겠죠? 자, 현재 머리, 왼쪽 어깨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헤드 앤 숄더 나와서 기술적 반등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과 노릴 분들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고 전반적으로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동사 현재 외바닥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을 들어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주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8,520원에 마감했는데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8,600원대 있는데 좀 넘어서서 1차 저항대 9,500원, 2차 저항대 1,500원, 3차 저항대 12,000원, 4차 저항대 12,500원까지 됐습니다. 12,5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7,500원, 2차 지지대 6,500원까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0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최근에 보면 금투가 사고 있는데 이게 금투가 사고 있는 게 이 자사주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사주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팔다가 관망. 투신 같은 경우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연기금은 팔고 있고 사모펀드 오늘 조금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호펀드 오늘 68,000주 팔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97%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 지분율은 53.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53.4% 최대율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00억원대에서 올해 5,900억원대, 내년도에 7,700억원대까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430억원대에서 올해 440억원대, 내년도에 580억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억원대에서 올해 250억원대 조금 주춤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360억원대까지 회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60억원대, 2분기 90억원대, 3분기 때 140억원대, 4분기 때 130억원대였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68억원 대비 올해 1분기 102억원 실적이 잘 나왔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97억에서 올해 70억 조금 감소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억에서 올해 123억, 4분기는 작년에 131억에서 올해 146억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조금 작년보다 약합니다. 올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동반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실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3분기 실적 발표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율은 148%, 유보율은 1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7.4%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반 지존 평균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807원, BPS는 8546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틀어야 됐습니다. 과거의 실적 기반으로 PER, 현재가 창에 나와 있는 PER은 과거,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작년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끝이 났습니다. 보통 경기를 실적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 EPS 8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원이면 8,500원, 현재 PR 10배원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정 주가 수준은 807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중대형 각형 캡 어셈블리, 배터리 캡 어셈블리입니다. 여기서 68%, 그리고 소형이라는 핸드폰이 되겠죠. 거기서 23.7%, 그리고 나머지 5%, 1% 전지 팩 쪽에서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2전환을 대략적으로 2만 주 했습니다. 이 정도 매물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동사는 부채비율 140%대, 유보율은 13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선에서는 리튬이온 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네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SEC 오늘 종가 8,52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8,600원대, 평균 매도단가 8,5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8,200원대, 평균 매도단가 8,300원대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7,900원대, 평균 매도단가 8,100원대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 매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 장비 핵심 안전장치에 대해서 동사가 삼성 S대에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0.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87.9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관에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500원, 2차는 12,000원 구간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7,500원, 2차는 6,5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흥 SEC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